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아나운서 문솔입니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준비한 제3회 지식재산 토크 콘서트. 오늘은 숭실대학교 학생 여러분과 또 영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모시고, 그리고 네 분의 게스트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까요? 먼저 죽은 영화도 다시 살려내는 영화계의 심폐소생술사 김경식 씨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경식입니다. 네, 아이고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정말 반겨주시네요. 영화와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전해주실 강원대학교 로스쿨 정진근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진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영화감독이자 숭실대 영화예술전공학부의 최익환 교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애니메이션 영화의 지식재산에 대해서 오늘 들려주실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장 유정조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양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네 분께서 여러분께 함께 전해주실 예정인데요. 이 콘서트는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기획한 토크 콘서트가 되겠습니다. 벌써 1, 2차 함께 했고요. 오늘은 3차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날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토크쇼는 페이스북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페이스북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검색창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라고 쓰셔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실시간 댓글을 남겨주실 수가 있겠는데요. 댓글 남겨주시고 소개된 분께는 저희가 또 소정의 상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스타벅스 기프트콘이고요. 또 현장에서 퀴즈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퀴즈 맞춰주시는 분들께는 역시 문화상품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찾아서 좋아요, 공유도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서 오늘의 재미난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를 담은 영상부터 보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영상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1895년 프랑스의 르미에르 형제는 사진 인화 방식의 몇 가지 발명을 더해 움직이는 이미지를 촬영하고 처음으로 관객 앞에 상영하며 영화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그로부터 124년이 흐르는 동안 영화는 수많은 걸작을 남기며 인류에게 감동을 주었죠. 빛과 어둠의 마술로 불리는 영화. 영화는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예술이자 당대 과학기술의 결정체이며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지식재산입니다. 올해로 10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 영화 역시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1950년대 황금기를 지나 침체기와 전환기를 거쳐 90년대 르네상스를 맞이한 한국 영화는 올 상반기 누적 관객 1억 9,320만 명을 기록하며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이러한 한국 영화의 시장 규모는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필름의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발전하고 콘텐츠 소재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영화의 지식재산권은 날로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발한 상상력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며 재미와 감동을 안겨주는 영화. 영화 속에 담긴 지식재산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주제는 바로 영화로 알아보는 지식재산입니다. 영화 속에도 굉장한 지식들이 있고, 영화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주면서 다양한 발전을 이루어왔죠. 그리고 또 과학기술로, 그리고 다양한 혁신적인 기술로 그 영화의 상상력은 그 날개를 달고 더욱더 발전을 했습니다. 과학기술이 인류에게 남긴 최고의 보석이 바로 영화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 나눠볼 주제는 바로 영화는 과학기술의 미래다입니다. 네, 영화는 과학기술의 미래다. 영화와 관련된 현장에서 일하는 네 분의 출연자들이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데, 일단 좀
늘 몸풀기 문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네 분께 인생 최고의 영화는 어떤 영화인지를 먼저 좀 여쭤볼까 합니다. 먼저 예, 최강 교수님 그리고 인생 최고의 영화와 함께 감독님이시기도 하시니까 예전 과거와 현재의 영화가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감독님이 아니라 배우신 줄 알았어요, 그렇죠, 처음에. 예. 잘생기셨어요. 꼽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참 난감한데. 아니, 다음에 저 써달라고요. 네. 대답을 안 하시나요? 네. 어떤 영화입니까? 인생 영화. 인생 영화 이게 계속 변하는데요. 그때 계속 변하는데 요즘에 그 조커를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던 게 다크나이트였던 것 같아요. 그 둘의 조커를 비교하면서 아 역시 저는 그 다크나이트가 훨씬 더 재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전히 다크나이트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짧게 저도 다크나이트. 좀 여쭤볼까요? 김경식 씨는 최고의 인생 영화. 그 우리 감독님 말처럼 인생 영화가 딱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 사람이 성장을 하면서 느끼게 되면서 그 영화도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제가 나도 남자라구나라고 느끼게 된 영화가 예? 뽕이라고요? 아니. 제가 남자라고 딱 느끼게 된 영화는 바로 이제 1984년작 스트리트 오브 파이어. 네. 그 마이클 파레하고 다이안 레인 그 주제곡도 아주 신났죠. 락 음악이었는데 네. 노웨어 페스트 그걸로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랬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그때 정말 가슴 벅찬 야 다이안 레인 그때부터 팬이 됐었죠. 네. 그 다음에 좀 살게 되면서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애니메이션 보고 뭐 이러면서 자라면서 하면서 머털도사 예, 머털도사를 보고 또 이렇게 또 좋은 애니메이션이 또 있구나. 네. 이런 만화가 있구나 느꼈고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버지가 되면서 네. 영화로 인생 영화로 꼽는 거는 이제 로베르트 베니니의 인생은 아름다워. 너무나 영화적으로도 그렇고 철학을 담을 수 있고 네. 나도 저런 아버지가 되어야지 저런 인생을 살아야지 인생은 정말 제목처럼 아름답구나 해서 인생 영화로 꼽아봤습니다. 그렇죠. 연령대별로 또 느껴지는 게 달라요. 그렇죠. 예. 네네네. 한 60쯤 돼서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60대. 어떠세요, 교수님께서? 예, 뭐 저도 뭐 인생 영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주제가 이제 과학기술의 미래가 영화다 이거잖아요. 그거 생각해 보면 전 주라기 공원이 참 재밌었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 소위 말하는 유전자 조작 요즘에 이제 지놈 프로젝트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이미 오래전에 보여줬고 일각에서는 자꾸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지놈 프로젝트라고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게놈이 아닙니다. 예, 좀 이 발음이 그러니까. 그리고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되게 좋았던 거는 이렇게 막 활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네. 익룡들이 활각하면서 기암괴석 사이를 막 날고 하는데 그거 보기만 해도 아주 짜릿하고 그런 거 요즘엔 다 그러죠. 전박이도 그렇고 다 그러는데 이게 4D랑 이제 기술이 결합이 되면 주라기 공원에 진짜 가지 않고도 주라기 시절에 가지 않고도 이제 그걸 느낄 수 있게 되겠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점점 발전하겠죠? 예. 회장님께서는 어떠세요, 대표님? 저도 왜 저만 이러죠? 네. 저도 인생 영화 굉장히 많고요. 제일 좋아하는 영화 단순하게 얘기하면 러브레터, 뭐 잉글리시 페이션트 뭐 이런 영화들을 좋아하는데 오늘 주제인 만큼 어떤 기술로서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영화는 그 이미 이제 올드 영화가 된 터미네이터 2예요. 네. 여기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요? 2요. 네. 원 이해가 되지만 2도 못 보셨거든요. 네. 그 터미네이터 2에서 그 안타고니스트로 나왔던 티천이 있는데 그 티천이 뭐 아무리 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네. 뭐 망가져도 다시 부활하고 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서스펜스와 공포감을 느꼈던 네. 그 잊혀지지 않는 그런 영화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기술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는 영화를 또 이렇게 함께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영화는 과학기술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어떠세요? 예전과 지금 현재 영화는 많이 다르죠? 당연히. 예, 많이 다르죠. 예, 어떤 그런데 뭐 면에서? 이야기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한 거고 그런데 그래도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그 감이 좀 다른데요. 그냥 아주 오늘 아침에도 그것을 많이 느끼고 왔어요. 예전에 저희가 영화를 만들 때는 촬영을 하고 필름으로 찍었을 때는 현상을 하고 그것을 프린트로 해서 그것을 다시 물리적으로 자르고
그 다음에 그걸 붙여가지고 보는 데까지 적어도 한 3일, 4일은 걸렸는데 지금은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하냐면은 자, 저희가 아침에 문장을 하나 줬어요. 저하고 이제 학과에 같이 있는 정지우 감독님하고 같이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한테 팀을 나눠서 뭘 찍어오라고 그랬냐면은 자판기 앞에서 무엇을 먹을지 그 고민하는, 그래서 어떤 자판기에서 무언가를 뽑아 먹는 사람을 5커트로 찍어와 보세요 라고 저희가 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추측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봐라 라는 그런 미션을 줬는데 학생들이 핸드폰으로 다 찍어요. 핸드폰으로 찍고 그것을 핸드폰으로 편집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컴퓨터에다가 에어드랍으로 바로 뿌려서 주면은 바로 저희가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는데 30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수업의 질이나 영화를 만드는 방식들도 무척 달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희과 친구들의 이제 또 다른 인식에 대한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과 학생들 과티가 있는데 뒤에다가 엄청나게 큰 로고로 영화과 이렇게 써놓고 다니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영화를 한다고 어머님한테 말씀드렸을 때는 어머님이 친구분들한테 얘는 하다가 영어를 전공합니다라고 했어요. 차마 말 못하고. 예, 차마 영화라고는 얘기를 못하고 영어를 전공합니다라고 해서 제가 굉장히 어머니를 원망했던 적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시대적인 되게 큰 변화 중에, 인식의 변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요즘은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예, 그럼요. 예술이 먼저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진짜. 근데 어쨌든 그 과학기술의 발달로 영화 자체의 그 퀄리티가 높아지는 것 뿐만 아니라 제작하고 배급하는 것 자체도 더 심플해지고 간단해진다. 예, 현실이 좀 많이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 대표님은 애니메이션 쪽도 함께 오래 몸담아 오셨으니까 애니메이션도 많이 달라졌죠? 과거와 현재 좀 비교해 주실까요? 네,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한국의 최초의 애니메이션이 홍길동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60년대 시작이 되었고요. 또 일본 애니메이션보다 앞서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가 남아 있는데 그 퀄리티가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높아요. 근데 이후에 일본과는 다르게 그 애니메이션에 대한 국가적인 육성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당시만 해도 만화 영화라고 했었거든요.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을. 만화 영화는 좀 이롭지 못하는 오락물이다라는 주홍 글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일본이 만든 기획한 애니메이션의 프로덕션을 받아서 하청으로 그림을 그리는 나라가 되었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저희는 어렸을 때 그 일본 애니메이션이 한국 애니메이션인 줄 알고 보고 자란 세대이기도 해요. 맞아요. 예. 88년도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아주 잠시 한국의 창작 애니메이션이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머털도사. 네. 그리고 떠돌이같이 달려라 하니 이런 원작 만화가 있는 것들이 애니메이션화 됐습니다. 근데 약간 주춤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그리고 나서 다시 하청업을 하다가 2000년 초반에 드디어 대박이 난 애니메이션 하나가 등장합니다. 뭘까요? 초반이요? 네. 2000년대 초반? 2000년대에 들어와서 2000년대 네, 뽀로로. 뽀로로 예, 꽃통령이죠. 뽀로로. 맞아요. 안 본 사람이 없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전에 사실 달려라 하니 떠돌이같이 이런 것들을 만들 때만 해도 그 프로덕션을 한 제작자가 주체가 아니었고 방송국이 주체였는데 영상만 만들고 2차 부가 사업에 대한 개념이 없었거든요. 근데 뽀로로 때부터 애니메이션이 영상뿐만이 아니라 2차 부가 사업으로도 굉장히 무궁무진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계기이고. 그게 MD라 그러나요? 그런 걸? 그렇죠. 예, 머천다이징. 아하. 예. 네. 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구나라는 것들이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된 그런 그렇죠.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애니메이션 라이센싱이 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다양한 토의가 굿즈라 있죠. 그러잖아요. 요즘은 굿즈라 굿즈. 그러던데. 예, 맞아요.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저도 갖고 한 싶어요. 가지 작품으로 머천다이징과 라이센싱을 하는 그 멀티유즈를 이제 하게 됐죠. 그렇죠. 애니메이션이든 영화든 그래서 이렇게 지식재산권들이 그 안에
점점 더 그래도 그 권리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또 전문가세요. 예, 지식재산권 법률 관련해서 영화 안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식재산권이? 영화를 보통 한마디로 종합예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그 영화 한 편에 지식재산이 종합으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과자 선물 세트 사다 주면 되게 좋았는데, 김경식 씨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종합 모든 선물 세트. 과자가 다 다 들어가 들어있는 있죠. 네. 이런 선물 세트 같은 건데, 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리미에르 아까 형제 나왔잖아요. 1895년에 영화를 찍는 기법에 대해서 특허 발명을 냈죠. 그러고 나서 열차 도착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아주 센세이션 일으켰는데, 그분이 영화에서 결국 저거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는지 아세요? 그렇게 훌륭한 기술을 만들었는데 열차 도착이 3분짜리인데 음도 없이 열차가 오는 장면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놀랍기는 한데, 결국 이제 저작물이라는 콘텐츠가 이 기술과 결합이 될 때 성공하는 거다. 특히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또 기술이 콘텐츠에 또 결합이 되면서 성공을 하죠. 이런 식으로 아주 종합예술인, 그러면서 종합 지식재산인 것이 영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최근엔 지식재산을 넘어서 아까 이제 유정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가 판권으로 이 추가 옮겨가고 있어요. 그래서 뽀로로 얘기하셨는데 이제 정답 맞힐 수 있었는데 되게 아쉬웠는데 뽀로로는 특히 그 한미 FTA 할 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도 이제 같이 연구도 들어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한미 FTA 할 때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기간을 연장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50년이었었거든요. 70년으로 연장하라. 왜 그랬냐면 미키마우스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 70년이 돼서.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이 다 가방에다 미키마우스를 메고 댕겼죠. 그런 미국에서는 이미 어영부영하는 사이에 도널드 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확 그 로열티 수입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미키마우스법이라고 해서 이걸 고쳐라 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거랑 바터를 하면서 결국 양보를 했는데, 양보할 즈음에 뽀로로가 혜성처럼 등장해서 아직 죽지도 않은 미키마우스를 그냥 고려장을 지내버렸죠. 그래가지고 우리 한미 FTA에서 지재권에 큰 이익을 얻었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캐릭터 산업이라는 게 그냥 팬들과의 소통을 넘어서서 국가 간에 정말 파워 게임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성장을 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실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조업 다음으로 이제 높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영화는 과학기술의 미래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영화를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식재산권 관련해서도 잠깐 들었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 주제, 영화는 과학기술의 미래다. 어떤 영화들에서 이런 걸 좀 보여줄 수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먼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귀염귀염 우주 우유빛깔 미소년은 하나 반짝이는 세계 피지컬 천재 근육거인 스파이더맨. 까칠까칠 네 가지가 좀 없으면 어때? 백만장자 플레이보이 강철신자 아이언맨. 변신만 판으로 등장한 슈퍼히어로들의 초특급 슈팅 슛 들어갑니다. 먼저 스파이더맨입니다. 손목에서 발사되는 거미줄을 타고 빌딩과 빌딩 사이로 활보하는 초강력 슈팅의 미소년. 존존이라고 다 같은 존존이가 아니고 오목으로 보여주는 스파이더맨. 바로 그 스파이더맨 슈팅을 개발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합니다. 우리나라 카이스트 연구기는 거미 유전자를 대량으로 인공 거미줄을 개발했는데요. 강도가 강철보다 340배나 단순하고 집중성은 라이더보다 4배나 강한 harmonic 300도가 넘는 위력을 견디는 고강도 섬유.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이 거미줄 섬유는 수술용 강한복용에 활용된다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천재적인 변화와 엄청난 재력을 가졌지만 인공신경의 전력까지 부실한 토니 스타크. 그도 아이언맨 수트만 입고 비행을 피고 뇌파 인식으로 맞춤형 무기를 만들어내며 악당들을 물리치죠. 이제는 전설로 남은 어벤져스 히어로 아이언맨. 현실에서도 아이언맨 도전하는 발명가가 있습니다. 프랑스 출신 발명가인 프랑키 치파카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제트스키 세계 챔피언인 그가 자신이 발명한 프라이드 보드를 타고 하늘을 가는 역불 해협을 걷는 것인데요. 35km의 비행거리를 22분 만에 주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유럽 전역에서 슈퍼스타 반열에 오른 자파타는
프랑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프랑스군과 협력해 수색과 구조, 대테러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 히어로들을 수정한 수트, 첨단 기술로 무장을 한 현실판 히어로 수트, 그 끝판왕은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까? 그것이 궁금하다. 와, 김경식 씨에도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늘 라이브로 해보긴 맛깔나게- 처음이네요. 맛깔나게 소개를 해주세요. 진짜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지금 그 스파이더맨도 봤습니다만, 그 요즘은 웨어러블 수트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수트들도 개발이 되고 있고, 영화에서 본 것들이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궁금한데, 실제로 연구와 발명으로 이루어진 사례들이 좀 많이 있지요. 아주 많죠. 영화가 상상을 하면 그 상상을 받아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공대 출신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발명하려면 그냥 집에서 고민하지 말고 영화를 봐라. 영화 보면은 미래에 뭐가 필요한지 다 나오거든요. 근데 영화에 아직 그 상상만 한 거지 과학기술로 구체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서 특허를 내면 그건 대박 터뜨린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네. 그 실제로 우리 보통 스타워즈 얘기 많이 하는데 여기 학생들이 알려나 모르겠네요. 근데 스타워즈에서 구현한 많은 기술이 지금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그때 있었던 기술 중에서 지금 예측이 실패한 게 딱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때 영화 보면은 막 외계인들이 머리 위에도 못 쓰고 이렇게 안경도 쓰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막 둘둘둘 감고 나오거든요. 전자장비로 무장을 하고 나오는데 초소형화 시켰죠. 그래서 다 스마트폰으로 혹은 기어로 넣어버렸거든요. 요거 빼고는 다 과학기술이 실제로 상상한 대로 간다 그러는데 네. 최근에 우리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내비가 차 유리창에 나오는 거 이런 네. 현대자동차에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도 신문에 하나 났죠.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회사가 텔레비전 화면을 이제 돌돌돌 말아가지고 옆에다가 세워놨다가 또 필요할 때 펴고 하고 예. 이런 것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네. 대표적으로 자율주행차 이런 거 많죠. 제가 키트. 어렸을 때 맞아요. 키트 맞아요. 아시네요. 키트, 그죠? 키트. 이 나이 그러면 때가 자고잖아요. 그런데 네. 아마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근데 1980년대 미국 드라마에서 키트라는 자동차가 나왔는데 이렇게 기어 비슷한 거에다 키트하고 부르면 키트. 쫙 와가지고 태우고 막 가는데 네. 자율주행 플러스 GPS 플러스 기어가 다 있었던 거죠. 그게 이미 한 30년 지났을 때 이제 드디어 또 현실화하고 있다. 이렇게 과학기술이 이 영화의 자극을 받아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비슷한 걸로 저희가 숭실대학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 숭실대학교 영화과가 만들어진 것들도 그 바탕에서 만들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총장님이 이제 그 전자공학 쪽이셨는데 결국에서는 학교에 어떤 이런 그러니까 컨텐츠 관련된 과가 있어야지 상상력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에서 만들어지게 됐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술가의 상상력과 그리고 우리 과학기술 하시는 기술 개발자와 같이 융합을 해야 가능한 거죠. 뭐가 보여져야 우리도 또 현실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영화를 많이 봐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영화 속에 있던 거를 만약에 만들었어요. 스파이더맨의 옷을 내가 만들었어요. 그럼 그 영화 제작자에게도 지식재산권이 가나요? 불행하게도 그 영화 지식재산이 영화 제작자한테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파이더맨 옷을 영화의 상상으로 구현했지만 실제로 그 옷을 입고 벽을 오를 수가 있나요? 그 기술을 개발한 그 공학자에게 가죠. 근데 저는 요즘에 그런 얘기해요. 영화 만들 때 옛날처럼 스토리 작가하고 연기자만 하고 만들지 말고 공학자 참여시켜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머천다이징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도 참여해야 되는 게 공학자랑 서로 얘기하면서 이게 어디까지 과학기술로 실제로 리얼한 건지도 얘기하면서 같이 특허도 내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영화 감독님이 영화로 돈 벌고 특허로 돈 벌고 또 콘텐츠 팔아 돈 벌고 세 번 벌 수 있는 거죠. 어떠세요, 네. 감독님, 교수님? 예전에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영화 감독이 영화 제목을 항상 네. 잘 김경식 기억을 씨한테 못합니다. 물어보면 다 네. 대답해 네네. 주시고 어떤 영화 영화가? 말씀하시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삼성 핸드폰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던 적이 있었죠. 어떤 영화의 영화에서 실은 어떤 가상의
그 핸드폰을 만들어야 되는데 SF물인데 그것을 만들 수 있는 키아누 리브스 나온 거죠? 맞아요. 예, 네네네. 아, 기억 못 하시네요. 키아누 리브스인데 그 왜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런 거 아시나? 아, 그 뭐라 그러지? 그 매트릭스. 네, 매트릭스. 매트릭스. 그래, 매트릭스가 매트릭스. 생각이 안 나서. 예. 그러게요. 나이들이 좀 있어요, 다고는. 그 매트릭스에서 맞아요. 그 휴대폰이 네, 실제로 등장했어요. 그게 실제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통화가 될 수 있게끔 했던 케이스가 네. 있죠. 예. 근데 요즘에 진짜 그게 중요한 게 구글에서도 우리나라에 와서 IT 기업에 와서 보고 놀랐던 게 뭐냐면 문과생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예. 그 심리학 학생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게임을 그만하고 싶어지는지 이때 뭘 하면 심리적으로 계속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자극을 줘야 되거든요. 네. 융합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아닌 게 아니라 사실 뭐 이정문 화백이 20년 전에 그렸던 그림에서 소형 휴대폰 TV 나왔었잖아요.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죠. 예. 뭐 어쨌든 이렇게 상상에 자극받아서 우리 기술 개발자들이 실제로 구현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이 시간은 페이스북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 라이브 공유하는 방법 잠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지식재산위원회를 찾아서 좋아요, 공유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방송 보면서 남겨주시는 실시간 댓글이 소개되시는 분들께는 스타벅스 음료 기프트콘을 드릴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질문 주시면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는데요. 방송 중에 퀴즈 순서에 정답 맞춰주시면 네, 선물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댓글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 네, 유 대표님 예, 건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댓글이 나왔네요? 많이 올라왔네요. 예,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뿌앙주야 잘해? 네. 우리 예쁘신 정주. 머털도사 반갑네요. 경식 아저씨 잘생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좋은 댓글이네요. 네, 기프트콘만 하나 드려야 될 것 같고. 예, 이지영 씨. 예. 김도준 씨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네, 이지영 씨. 재밌네요. 이병주 씨. 재밌어요. 뭐 이런. 도움이 되죠. 네, 그리고 굿이라고 여러 번 올려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조태우 씨도 최고입니다. 박상현님. 경식님 엄청 재밌어요. 이렇게 네.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또 여러분께 그 퀴즈를 드릴 텐데요. 맞춰주시면 문화상품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얘기 나눌 거니까요. 페이스북 함께 공유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셔도 질문 주시면 저희가 편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콘서트의 두 번째 주제를 함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소재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콘텐츠 기반의 지식 재산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장르가 융합되고 또 웹툰이나 애니메이션이 실사로 제작되는 점도 요즘 큰 특징인데요. 요즘 라이온킹 많이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영화 콘텐츠의 확산과 가치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영화 콘텐츠의 확산과 가치. 먼저 최희강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볼까요? 그 영화과 학생들도 사실 이런 것들이 새로운 콘텐츠가 될 텐데 작품들 많이 만들잖아요. 예, 훈련도 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니까 네. 그런 경우에 지식 재산이 발생할 텐데 어떻게 나누어 가지시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현재 어떻게 제작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거는 학생들한테 있는 거 아닌가요? 학생들이 만들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학생들한테 있을 수 있어요. 저작권은. 그런데 이제 저작권과 판권으로 이제 좀 저희가 나눠서 좀 생각을 하는 중인데 네네. 만든 사람들이 저작권을 갖는 대신에 이제 네. 그것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제작비나 뭐 공간이나 뭐 장비를 갖다 제공하는 쪽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서로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합의는 실은 이제 계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죠. 아. 이게 저희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학과의 홍보를 위해서 유튜브를 이제 채널을 갖다 만들고자 학생들하고 같이 유튜브 팀을 만들었는데 네. 유튜브 팀에서 저희한테 딱 질문을 해온 거예요. 이거가 수익이 발생하면 누구 거죠? 라는 그런 거였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공동의 목적에 의해서 만드는 건데 갑자기 여기서 사람들이 몰렸다. 그래서 여기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는 어떻게 될 건데
이걸 나눠야 된다. 그럼 학과 입장에서는 이건 공동의 재산으로 해서 기여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그러면은 열심히 할 의무가 그 동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네. 일단은 1년은 저희한테 주십시오. 오. 했었던 경우들이 합의를 한 거예요, 있었어요. 그러면? 예, 오. 합의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결과는 잠시 후에 예. 궁금한데요, 진짜. 네,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김경식 씨는 학생에게 줘야 된다. 이런 의견인가? 이게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은 제가 이제 연예인이 연기자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학교는 방송국 입장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판권은 출발 비디오 여기서 이제 영화 대 영화 이거는 제가 하고 있지만 사실은 방송국에서 판권을 가지고 있는 거나 그렇죠. 다름없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출연료를 받게 되는 거고 그 모든 이제 재산권이나 이런 거는 판권 그러니까 방송국이 다 갖고 가게 되겠죠. 네네. 그래서 억울해요. 아,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 이거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저는 실력이 좀 있어도 기회를 주니까 학교 쪽에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럼 네. 일단 우리 학생들이 영화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만큼 좋은지 함께 여러분과 만나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일이 존나게 안 풀리는 날이 있다. 게임을 하고 싶은데 나 그날 현금이 없다든지 똥은 마려운데 휴지가 없다든지 나 같은 경우엔 오늘이 유난히 그런 것 같다. 좀비 같은 아무리 때려도 안 지치는데 도핑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좀비같이 생긴 게. 동기야, 지금 상대가 가드를 내리고 있잖아. 지성이 정신 차려! 왜 카드를 안 올리는 거야? 80년대 권투왕이나 나올 법하게 생긴 이 아저씨는 우리 관장님이다. 보다시피 날 맨날 못 잡아먹어 안달이다. 그런 거 할 수가 없다니까. 야, 그렇다고 계속 힘싸움을 할 거야? 못 믿어하면 지가 뛰던가. 뻗어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뭐 됐고 어차피 이번 라운드에서 끝내버릴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야, 그래도 네가 카드를 안 하면 네가 먼저 뻗는단 말이야, 자식아! 야, 상기야! 오, 빠져들게 되는데요? 예. 아, 너무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는데요? 색감도 너무 좋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딱 임팩트 있게 촬영 네. 편집한 게, 이야, 좋은데요? 이게 숭실대학교 영화예술학부 학생들의 작품인 거죠? 학생들 작품입니까? 학생들 작품이죠. 예. 네. 세상에. 네. 학생들 2학년 때 만든 작품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가져온 거는 저희가 훨씬 더 좋은 작품이 많지만 이게 가장 상업적이어서 보기가 편해서 일단은 들고 온 거고요. 지금 이제 학생들의 관점, 학생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그냥 가지고 저희가 샘플로 가져온 건데요.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가 훈련 과정 중에서 영화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훈련 과정 중에서 만드는 영화가 어떤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야? 라는 질문들이 예전에는 좀 덜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우리 아들은 영어 전공이에요 라고 했을 때만 해도 저희가 만드는 것을 팔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상황인데 지금은 유튜브 때문에 팔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밑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나 모든 것들이 팔 수 있는 것이 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들이 그 다른 사람들의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생긴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제작 콜이 들어오기도 합니까? 예, 이제 제가 전에 숭실대 있기 전에 다른 데서 있었을 때는 훈련 중에서 만들었던 영화 중에 파수꾼이라는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네. 알아요. 예, 파수꾼이라는 영화가 아시겠네요. 네네네. 네, 그런데 이 영화를 저희가 이제 개봉을 하고 나서 네. 한 몇 년이 지났을까? 그런데 이게 CJ에서 개봉을 했었어요. CJ에서 부가판권을 CJ로 넘겼었는데 5년 뒤인가 저희한테 돈 들어왔네요 하면서 7억 원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이거는 저희가 그때 있었던 조직 자체가 돈을 벌면 안 되는 조직이었는데 네. 갑자기 7억 원이 입금이 돼가지고 제가 국회에 불려나가서
소명하고. 이게 소명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정당한 거잖아요. 정당한 거죠. 야, 이제 근데 콘텐츠 하나가 이제 이 학교 내에서도 예. 사실은 저는 예전에 저기 보면은 하버드나 저기 외국 학교에서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그 학생들 아이디어로 그 기업이 이제 스타트업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 보고 굉장히 부럽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실질적으로 목격을 하고 네. 파수꾼이라는 그 작품도 제가 그때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CJ 오펜이라고. 네네. 네네, 맞습니다. 거기 신인 작가 발굴 여기서도 좋은 호평을 받았었거든요. 좋은 작품은 뭐 전문가들뿐만이 아니라 많이들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요. 결국 상업적으로 이렇게 이 대가가 딱 나오잖아요. 네. 상당히 이 고무적이에요. 예를 성공했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아까 그 못 들었던 결과 그 7억 원은 어떻게 됐나요? 근데 결과를 알아야죠. 학생으로 갔는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다시 추진을 했죠. 그러니까 발전 기금의 형태로서 발전 저희가 기금으로. 이제 해서 그 이후에 제작비나 이제 장비 구입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했고,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같은 개념으로 저희 학과 학생들하고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쨌든 학교로 왔고 이제 공공을 위한 자금으로 쓰고 계시는데 장준 교수님 어떠세요? 이렇게 배분을 한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지. 듣다 보니까 제가 좀 화가 나는데 왜요? 학생 입장에서 네. 내가 7억 원 벌었는데 왜 나를 안 주고 그럴 이런 생각할 생각이- 수 있죠. 예. 이제 아까 그 김경식 씨가 저는 그 영화 대 영화를 하는데 돈을 안 주고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렇죠. 주긴 줍니다. 김경식 예. 씨는 못 받는 게 당연해요. 왜요? 돈 받고 했으니까. 출연료를 받았으니까. 월급 받고 했으니까. 임금을 근데 받았으니까. 학생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저작자죠. 그래서 저작권법에 의하면 그 학생들에게 권리가 귀속됩니다. 근데 아까 이제 교수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저작권을 가질 때 어떻게 하나요? 뭐 이런 얘기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같이 갖는 거죠. 같이 갖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미리 배분 비율에 대해서 좀 상의를 많이 해놔야 돼요. 이게 100만 원 벌 때 문제가 없지만 7억 벌 때 한 10%를 누가 더 가져가느냐 이거 큰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작권은 사후 70년까지 보호되거든요. 오래 보호되죠. 예. 근데 그 사후의 기준이 제일 마지막에 죽는 사람이에요. 후배들이 껴달라 그러면 가급적 껴줘야 껴줘야 됩니다. 돼요. 예. 오래 살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그리고 네. 이제 그 판권에 대해서 사실은 이 수익이 발생됐을 때 저도 이제 뭐 국립대에 있습니다만은 자꾸 정부가 돈 벌면 안 돼 뭐 그러는데 이 좀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맞아요. 뭐 맞아요. 학교에서 일정 설비도 제공해주고 해서 뭐 한 1억이나 2억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7억을 다 가져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갑질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약할 때 우리가 했으니까 대박 나왔을 때 한 1억까지는 발전기금에 넣어라. 나머지는 다 가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럼 학생들이 밤새서 만들죠. 그렇죠. 밥도 안 먹죠. 예. 인커리지 시켜주는 맞고 거죠. 쓰러지는 여학생 더 리얼하게 때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쓰러지죠. 지금 교수님의 얼굴이 이 나가고 뭐 난리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얼굴로 크게 잘못한 것도 없으신데 바라보고 계세요. 동기부여인 거죠, 뭐. 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그 함께 만들어내는 공동 작품들이 지금은 이제 콘텐츠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각지도 못한 수익이 들어오고 그리고 저작권이 생기는 거죠. 예전하고 또 다른 점은 그래서 캐릭터라든가 콘텐츠가 많이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김병식 씨. 그렇죠? 네네네, 캐릭터. 예. 캐릭터 같은 경우는 저는 배우 입장이고 또 개그맨 입장에서 개그맨들도 이 코미디 개그 짤 때 대부분 가장 쉽게 짧게 임팩트 있게 짜려면은 캐릭터가 확실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 뭐 심영래 씨의 이제 영구 캐릭터 강하잖아요. 짧은 시간에 빨리 메시지를 전달하면 캐릭터가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 영화에서 그리고 또 이 여러 가지 콘텐츠에서 캐릭터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콘텐츠에서 좀 캐릭터를 갖다 좀 더 발전시키고 이 얘기를 갖다 좀 더 살을 붙여서 만들면은 한국에서도 캐릭터가 좀 강한 그런 좋은 캐릭터들이 나와서 영화 발전이라든가 애니메이션 발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어떤 캐릭터를 제일 좋아하세요? 보신 것 중에? 머털도사라고 머털도사 아까 얘기한 거군요. 예. 가깝게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고. 네네네. 네네. 머털도사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의 전신이다. 매지션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머리털 뽑아가지고 마술을 부리는. 네네네. 저는 뭐 근데 네. 좋아하는 캐릭터도 있으시지만 그 자체가 캐릭터가 정말 독특해서 많은 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우리 대학생분들은 잘 모르세요. 제가 옛날에 제가 캐릭터가 이제 딱따구리. 딱따구리 김경식이었었는데 네. 요즘은 그냥 영화 소개하는 아저씨로만 알고 있죠.
근데 이제 나이 좀 있으신 우리 교수님 이상의 분들은 이제 김경식이 이건 딱따구리지. 네. 요걸로 처음에 방송을 데뷔를 했었어요. 그리고 젊으신 분들은 잘 몰라요. 예. 아니 왜 새소리를 내? 네. 예. 아, 그랬었거든요. 언제 들어도 상쾌해요. 예. 네. 옛날에는 더 경쾌했어요. 네. 목에 정수기가 달려갖고 청아했는데 이 나이가 좀 들고 애 낳고 보니까 이제 이제 할아버지 딱따구리가 돼버렸어. 이걸 어째? 예. 아니, 따따구리도 계속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는 거니까. 네. 네네. 아우, 오랜만에 들으니까 정말 좋네요. 진행을 네. 못할 정도로. 예. 네. 딱따구리 한 마리 몰고 가세요. 네. 최 교수님께서는 뭐 이렇게 좋아하는 캐릭터 따로 있으세요? 여기서 너무 띄워놓으셔서 갑자기 제가 확 죽여놔야 될 것 같아서. 흉내를 꼭 안 내셔도 돼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최근에 조커를 보고 참 너무 좋아서 그 전에 있는 조커를 다시 보게 됐고, 그 조커를 지금 너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점점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조커가 결국에 가서는 이 조커를 만들 수밖에 없는 세상을 갖다 탓하는 이야기였는데, 근데 그 전에 있는 조커, 그러니까 배트맨과 조커가 있을 때 그 조커는 저는 너무너무 멋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 호아킨 피닉스였고 네, 그 지금 전에 있었던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전에 다크나이트의 다크나이트에서. 조커. 우리 그 돌아가신 분 누구죠? 히스레이저. 히스레저. 네. 히스레저.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저 있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 히스레저가 연기했던 그 캐릭터는 배트맨한테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나 때문에 존재해. 그러니까 네가 질서의 세계에 있다면 나는 케이아스의 세계에 있어. 케이아스가 없으면 질서도 존재하지 않아. 라고 해서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그걸로 상업 영화를 만들었다니 참 정말 멋있는 영화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지금의 조커하고 조금 다른 방식의 접근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너무 아직도 마음에 드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늘 선을 쫓던 사람들이 약간 악한 인물인데 우리가 매력을 느껴도 되나. 예, 오히려 내 마음에 케이오스가 있었던 그런 캐릭터였죠. 어떠세요? 저는 당연히 이 대표님께서 만드신 머털도사 더 좋아합니다. 네네. 김경식 씨도 얘기를 하셨고. 근데 그 재밌는 게 요즘에 다시 텔레비전에서 해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보는데 제가 어렸을 때 봤다고 그러니까 되게 신기해요. 그런데 요번에 보니까 그래픽도 좀 새롭게 하고 다시 리메이크를 하셨더라고요. 새롭게 저작권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 거기에서. 네. 뭐 여기서 좀 홍보를 하자면, 네네. 최근 건 아니고 좀 8년 전 작품이긴 하지만, 네. 요즘 왜 그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같은 데에서 더빙으로 해가지고 패러디 하는 게 있어요. 알아요. 봤어요. 예. 네네, 봤습니다. 같은 머털도사인데 네네. 곧 시작합니다. 그래요? 네네. 그렇군요. 이것도 유튜브에서 많이 봐야죠. 시청해 주세요.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 함께 옛날 애니메이션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더빙 버전으로 새로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되게 사회나 뭐 정치에 대한 네네네. 풍자도 들어가고. 기발하더라고요, 그런 그거. 거죠. 네네네. 네, 꼭 봐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머털도사의 제작사 대표세요. 예. 잘 부탁합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다들 캐릭터를 네. 말씀하셨으니까. 네네네네. 더빙 제가 저도 정작 머털도사를 좋아해야 되는데 저는 본의 아니게 자꾸 예전 캐릭터 얘기를 하게 되네요. 영화도 그렇고. 저한테 인생 캐릭터는 그 혹시 미래소년 코난 아세요? 알죠. 정말 네. 다행히. 바이블이죠, 그거는. 왜냐하면 요즘은 코난 하면 명탐정 코난을 다들 떠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저 어릴 때 코난은 미래소년 코난이었어요. 그렇죠. 푸른 하늘 저 멀리. 네, 맞습니다. 그리고 SF였어요. 장르 역시도.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스파이더맨보다 먼저 특수한 옷이 없어도 발가락으로 벽을 이렇게 따라 올라가죠. 진짜 저의 그 남성상을 만들었던 발가락 여전히- 힘을 좋아하시는군요. 여전히 가장 사랑하는. 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그렇게 좋아하는 캐릭터들을 좀 떠올려 보면 그것이 자국의 것이 아니라 맞아요. 거의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이라는 부분에서는 좀 씁쓸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과거에도 우리가 사랑했던 그 캐릭터들은 아주 오래 남는 걸 보면 앞으로도 이 캐릭터는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두 분께서 머털도사를 꼽아주셨고 또 머털도사를 제작했던 제작사 대표께서 함께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잠깐 그 머털도사 지금
2008년 이후에 다시 재방영되고 있는 EBS에서 방영되고 있는 머털도사를 좀 잠깐 볼까요? 이제 별 거지 같은 일을 다 시켜. 거지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네가 거지가 돼. 나참 그 더러운 미냐? 그리고 머리털을 함부로 세우지 말랬지. 아유 대신세야. 바보는 원래 신세 타령만 하는 법이니라. 옳지. 나가는 길이 있긴 있구나. 못 가겠어. 엄마! 죽어도 못 가겠어. 아이고 대신세야. 도사님. 랭큼 건너오지 못해. 도사님 못 가요. 이런 낭떠러지기를 어떻게 가요? 낭떠러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지. 네. 고맙습니다. 박수를 보내주시네요. 예. 저는 머터리와 함께했던 지금 이 도사님, 도사. 예. 예. 지팡이로 딱 때리면 내 혹이 3단으로 올라와요. 근데 약간 한 가지 NG가 있기는 합니다. 예. 뭐가 말씀드려도 있습니까? 될까요? 네. 이거는 물론 저와 인연이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린 영상은 네. 90년대에 만들어진 머털도사예요. 어쩐지 친숙하더라고요. 예. 네네네. 그리고 2011년에 리메이크된 EBS에서 만들어진 게 지금 재방송을 네. 좀 하고 있고요. 뭐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가 애니메이션 1세대세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작을 직접 하셨고 저는 또 이어받아서 그러니까 11년에 EBS에서 리메이크 방송을 했고 지금 재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방금 본 예. 거는 그러니까 지금 90년대. 90년대예요. 몇 년 전 거에 벌써? 야, 나도 나이가 많이 먹었네 이제. 한 30년이 다 돼가고 있죠. 30년이 다 됐죠. 예, 정말. 30년 전 작품이에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이 태어나기도 전 작품인 거죠. 네. 그걸 알란가 모르겠네 정말. 똑같아요. 나 이거 도사님 그 목소리가 아직도 30년 전인데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정말 똑같아요. 예.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어쨌든 재방이 된다고 하니 저는 오늘 지식재산권 관련돼서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좀 또 버시겠군요. 저작권을 갖고 계시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수익 면에서는? 받겠죠. 그쵸. 받아야 되죠. 네네. 당연한 거죠, 그거는. 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작사가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또 방송사의 방영권 이제 계약을 체결할 때 제방 뭐 3방 많으면 5방 그러니까 5번까지도 나와요. 예, 할 수 있게끔 계약을 체결하는데 처음에 첫 방에서만 제작 그 방송료를 받고 재방료부터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 등록을 해서 저기 연기자나 개그맨이나 가수나 이 모든 그 탤런트 분들은 제방, 3방, 4방 말씀하셨듯이 5방까지는 나오고 심지어는 미주 지역에 방송을 하거나 어디 뭐 아르헨티나 뭐 이런 데도 방송을 하게 되면은 네. 미미하나마 들어오긴 해요. 우와. 진짜 그렇다니까요? 예. 네. 그 재산권이 보호가 잘 돼 예, 있어요. 정작 지식재산권자인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네. 영상으로서 이제 벌어들일 수 있는 매출이나 수익 구조는 사실 전무하고 깨져 있다고 봐도 아하. 네, 무관합니다. 그러면 뭐 이 머털도사에 들어가 있던 음악 저작권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애니메이션 저작권 갖고 계신 분들은 있는데 네네. 그렇죠. 제작사는 음악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제작사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시다시피 음악을 만든 창작자와 그리고 제작사와 또 포스트 프로덕션 제작사 그렇게 해서 같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저작권료를 쉐어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영상에 대한 이제 재방료, 그러니까 방송에서 예. 또 삼방료를 네. 할 때 들어오는 거는 없다는 거죠. 그래도 그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게요. 아까 종합 선물 세트 얘기했는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끌고 갔는데 억울합니다. 보통 이런 거 하면 저를 이렇게 코너로 좀 모는 감이 있는데 네. 사실 뭐 제가 법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작권법에서는 충분히 그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갖게 하고 있죠. 근데 이제 현실에서 실제 계약서를 쓸 때 그것을 이제 소홀히 놓치거나 아니면은
소위 가불관계에 의해서 못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약할 때 참 좀 나이브한 면이 있어요. 외국의 어떤 라이센스 계약하면 굉장히 두껍거든요. 우리나라는 너무 얇고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 찍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구름빵 사건 유명했었죠. 구름빵을 만든 대학생이 그 판권을 다 출판사에 넘겨가지고 나중에 굉장히 많이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뭐 해서 돈을 벌었거든요. 캐릭터로. 근데 이 학생한테 실제로 돈이 안 간 거예요. 다 넘겼으니까. 근데 이제 저작권법은 이런 부가적인 판권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아무것도 안 쓰면 안 넘어가게 해놓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갑의 지위 있는 쪽에서 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 계약자의 원칙의 영역이라서 함부로 건드리지는 좀 어렵죠. 하지만 최근에 그 영화 산업과 관련해서 법률도 통과하고 또 표준계약서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 표준계약서에 의해서도 많이 해결이 된다고 그래요. 예전에 그 가수들 분명히 아이돌 스타로 유명했는데 돈이 없더라 이런 뉴스 보고 뭐 팬들이 흥분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표준계약서를 통해서 관행을 많이 개선을 했거든요. 곧 관행이 개선될 것이다. 지식재산위원회에서 노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때는 보통 영어과 학생들은 박수를 보내주시죠. 영어과 학생이 별로 없는. 아, 그렇군요. 어쨌든 좀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는데 왜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냐라는 생각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가적인 가치들이 더 생산이 되잖아요. 앞으로도 특히나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경우에는 더 그렇죠. 예. 네, 방금 저희가 그 영상으로서 방송료, 편성료로는 좀 벌어들이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애니메이션이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는 2차 부가 사업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뽀로로, 그리고 해외 디즈니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은 애니메이션들이 캐릭터 사업으로 수입을 내는 거는 여러분들 많이 체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그 상어가족 같은 거. 네네네. 예. 아빠, 그리고 상어. 디즈니나 뭐 많은 애니메이션들이 네. 사실은 제작을 하는데 제작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산업 예. 중에 하나예요. 근데 뉴 플랫폼 미디어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다양한 포맷의 애니메이션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상어가족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예산으로 만들어진 프레시 애니메이션이고 사실 내용만 보면 예전 같으면 유튜브가 없었다면 그 오전에 하는 어린이 유치원 프로그램 유아 정도, 프로그램. 예, 네. 그래서 틀어지고 끝났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아깝죠. 네, 사실 여기서 그거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왜 하시네요. 엄마 네, 상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어 가족은 네. 유튜브에 만들어져서 틀면서 대단한 인기를 끌게 됐고 또 그 음악 역시도 거기서 이제 작곡하거나 새로 만들어낸 창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음악을 가져다가 새로운 그 어떤 맞아요. 편곡을 하고 네, 내용을 붙인 그러면서 굉장히 파생력이 이제 커진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그게 부가 얼마나 사업까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네. 하셨는데 네. 유명하죠. 이게 문화라는 것이 누적이 되는 거잖아요. 네. 축적되고 누적되는 건데 새로운 것도 있지만은 아까 얘기 드렸죠. 보호기간이 지난 것들 미녀들이 대표적이죠. 그런 거를 다시 한번 개작을 하면 개작한 것에 대해서 내가 권리를 갖거든요. 요번에 상어 가족이 바로 그런 거죠. 재미있는 미녀를 리메이크 해가지고. 그게 미국 미녀죠? 네네. 네. 그래서 미국인가 뭐 캐나다인가 그런 것 예. 같은데. 소송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접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떤 작가가 그 자기 거랑 비슷하다고 그래서 했는데 네. 실제로 그 사람도 미녀 갖다 쓰고 이 사람도 미녀 갖다 썼는데 그런 경우에는 미녀는 공예의 영역이니까 거기서 좀 특이한 걸 갖고 보거든요. 근데 네. 우리나라 게 훨씬 재밌어요. 아. 그래서 최근에 미국 가서 공연도 했잖아요. 네. 그게 문제가 되고 돌고 있어서 있어요, 공연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재료를 같아요. 예. 이 시간 관계 없이 이렇게 좀 옛날 것에서도 찾을 필요가 있죠. 먼저 누가 찾아서 시도하느냐라는 그리고 문제 캐릭터는 요즘에 굉장히 재미있는 중요합니다. 그 캐릭터 산업을 넘어서 짝퉁 캐릭터도 굉장히 많이 발전해요. 그래가지고 마시마로와 뽀로로를 섞은 캐릭터 이런 문제도 발전해서 이게 그 신기한데요? 좀 예.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규제하고 뭐 그랬었죠. 근데 관심이 가는데요. 안 되는 거군요. 그렇게 막
붙이는 것도? 섞어놓은 게 재밌다고 아이들은 오히려 그거 찾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 어쨌든 간에 그런 경우에는 이게 섞어놨기 때문에 원 제작자한테 네. 일정한 좀 대가를 지불하고 했었으면은 그분 굉장히 돈 많이 벌었어요. 아니, 근데 문제가 없는데. 김경식 씨도 영화 대 영화에서 막 바꾸시잖아요, 대사를.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저도 이제 영화를 갖다가 저는 이제 원래 영화를 갖다가 비틀어서 다르게 좀 상황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재미없는 영화를 약간 재미있게처럼 보이게끔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이게 분명히 이제 이게 비극이거나 아니면 공포 영화인데 조금 희화시키거나 이렇게 네. 이렇게 바꾸는 것도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아주 문제가 크죠. 네. 왜냐하면 다른 사람 영화를 그냥 보여줘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생기는데 그 원작을 김경식 바꿔서. 원작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꼬고 왜곡하고 이런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 직업이죠. 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요? 습니다. 예. 여태까지는 왜 그러면 조용히 있는 거죠? 그건 아마 방송사에서 네. 라이센스 계약을 확실히 맺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단순히 갖다 복제해서 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 변형시키기 때문에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작가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도 되게 많거든요. 제가 범죄자인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보고 느끼는 것은 네. 작가의 생각지도 못해서 스무 의도까지 다 띄워주기 때문에 네. 명예를 높여주시는 것 같아요. 예, 아름다운 마무리. 야. 예, 아니, 그러나 심쿵하셨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당연히 또 방송국에서 그 판권에 대해서 다 그걸 사가지고 노래 음악 주제곡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통으로 이렇게 산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런 게 없었으면 저는 진짜 범죄자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판권 가져간다고 너무 억울해 마세요. 그랬네요. 감사합니다. 예. 지금 실시간 라이브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형규님께서 재밌어요. 그리고 정명훈님께서 경식 아저씨 나레이션 멋지십니다. 벌써 아저씨 되셨네요. 예, 박태성님께서 라이브 더빙 신기했어요. 우동영님, 경신님 목소리 너무 매력적이에요. 역시 오늘 영화 관련해서 오신 영화 사전이라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고 계십니다. 성유수님, 영화 속의 지식재산 좋아요. 강상진님, 라이브 영화 속의 소화요. 강예원님께서 아까 김경식 씨 말씀하실 때 일요일 아침인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네.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제 목소리가 나오면 이제 일요일 한 12시 반, 1시 다 됐을 때 아이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러니까요. 18년 동안 그 시간에 했었으니까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얘기들을 나눠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오늘 함께 직접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방청객 퀴즈를 드리고 마치시는 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씨가 준비하셨죠? 예. 네. 자,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방청객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퀴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기 있는 디즈니 영화들입니다. 이 중에 실사 영화로 개봉되지 않은 작품은 무엇일까요? 1번 신데렐라, 2번 101 달마시안, 3번 말레피센트, 4번 메리 포핀스, 5번 인어공주. 요 중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을 들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저희 이렇게 마스크 낀 학생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저분은 아프신 것 같은데 그냥 네. 앉아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아니 나는 아파갖고 이렇게 기지개 피는 줄 알았는데. 네. 자, 정답은? 네, 마스크 한 번만 벗고 네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잘생기셨네. 5번 인어공주 정답입니다. 네, 맞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인어공주는 이제 할리베리가 주연을 맡아서 화제죠. 개봉 연도는 아직 미정입니다. 네. 개봉이 안 됐어요. 아직 미정이에요. 나머지는 다 실사로 만들어졌죠. 그렇군요. 네. 달마시안도 그렇군요. 네. 말레피센트는 이번에 이제 2가 지금 개봉돼 있죠. 네. 네, 저도 지금 알고 가는 게 많아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움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극장 외에 합법적인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으로 많은 분들께서 영화를 즐기고 계시지요. 영화의 지식 재산도 환경에 맞게 그렇게 변화가고 있는데요. 플랫폼 전성시대에 영화의 미래는? 이라는 주제로 지금부터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플랫폼 전성시대 영화의 미래는? 저도 궁금합니다. 김경식 씨는 플랫폼으로 많이 보는 편이세요? 아니면 영화관을 많이 가세요? 사실 저는 고맙게도 이제 영화 배급사 제작
시사 쪽에서도 많이 초청을 해주시고 시사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시간이 조금 이게 안 맞는 때가 많아서 사실은 여러분들 같이 이제 몰아보기 주로 이제 아이패드나 뭐 이런 태블릿 PC로 이렇게 많이 그걸 다운받아서 보게 되죠. 네네 그런 걸 많이 보는데 점점 느껴지는 게 야 이게 세상이 달라진 게 이게 옛날에는 극장 가서 이게 보는 그 즐거움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넷플릭스라든가 뭐 디즈니 채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나오기 때문에 너무 방대한 컨텐츠가 있어요. 방 안에서 안 나가도 될 정도로. 맞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이제 브랜드에 그런 게 플랫폼이 없다라는 게 솔직히 지금 좀 아쉽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진짜 5G 시대까지 오면서 아주 빠르게 네. 대용량을 왕창 다 볼 그렇죠. 수가 있기 때문에 플랫폼들 많이 이용하시죠. 예.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그 온라인 플랫폼의 확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지금 온라인 플랫폼이 많아지면서 이게 경쟁이 굉장히 붙게 됐어요.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네. 애플, 뭐 NBC, 그 다음에 유니버설, 구글에서도 예. 그 다음에 또 아마존, 네 프라임, 아마존까지. 아마존 프라임까지 해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한국 영화는 1년에 한 100편 정도가 지금 기존에 만들어졌는데 영화 시장이 아까 제일 처음에 소개했듯이 전 세계에서 한 5위 정도 수준. 1년에 한 2억 명 정도, 4점 몇 명이 한 명이 4점 몇 회씩 이제 보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근데 극장 산업이 지금 포화 상태에 가 있어요. 더 이상 늘어나질 않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산업은 계속 발전을 해야지 실은 계속 미래가 있는데, 포화 상태가 돼서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가 됐었는데, 이때쯤 터진 게 넷플릭스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국내 자본이 아니에요. 해외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한국의 그 제작사의 구도가 지금 변경되고 있는 중인데요. 네. 어떻게 변하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OTT라고 넷플릭스도 OTT라고 해서 실은 이제 그 벗어나는 영역을 벗어나는 쪽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OTT 보급률이 미국이 한 50% 정도가 되고 한국이 한 38%, 그다음에 중국하고 일본이 한 10%대,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쪽이 한 1%대인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하고 그다음에 한국은 더 이상 늘어날 영역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그래프가 굉장히 감소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면에 동남아시아 시장을 갖다 주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동남아시아에서 어떤 콘텐츠를 볼 것인가? 당연히 헐리우드 영화는 볼 거예요. 하지만 동남아시아에서 유행하는 게 뭘까? 중국 콘텐츠일까? 중국은 공산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타임슬립이나 시간이 섞이는 문제나 그 다음에 유물론적에서 벗어나는 컨텐츠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자국민만 소비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일본은 굉장히 지금은 약간 한물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게 한국이에요. 드라마와 영화가 한류네요. 한류. 예, 그것을 넷플릭스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나 다른 모든 플랫폼은 자기만 소유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어야지 사람들을 유입시킬 수가 있어요. 그걸 킬러 콘텐츠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자기만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수입을 지금 다 제작에 쏟아붓고 있어요. 넷플릭스 익스클루시브로 전부 다 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한국 시장에 한국의 제작사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퍼붓고 있는 그런 중인 거죠. 옥자도 그 넷플릭스 작품인 거죠? 넷플릭스. 옥자도 넷플릭스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의 제작사들이 굉장히 좋은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거의 예전에 그 뭐 CJ에 계시던 분들이나 제작사를 운영하셨던 뭐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쪽에서 만드는 또 새로운 영화 제작사나 다 모두 다 그러니까 CJ도 실은 제작사를 분리시켜서 제작사를 독립해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CJ 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 정도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작사 전성시대가 돼가고 있어서 한국이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한테 다 오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요? 왜냐하면은 걔네들은 대작 중심이에요.
아, 블록버스터. 블록버스터만. 아. 지금 드라마 500억짜리를 만드는 이유는 그래야지만 보이고 그 다음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예산 영화나 그다음에 공정한 어떤 건전한 시장 환경에는 관심이 없어요. 크게 먹고 빨리 성장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존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크게 혜택을 보고 있는 입장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좋은 것 중에 근데 지금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 참 좋은 입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진출했을 때 갈 데가 너무 많아요. 많이 만드니까. 많이 만드니까 많이 갈 수 있는데 이 친구들도 그냥 예를 들어서 제 촬영 감독이 아니라 촬영 감독 바로 밑에 퍼스트라고 하는 저희가 포커스 플러가 있어요. 포커스만 맞춰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도 거의 하루에 한 50만 원 정도씩이에요. 저희 일당이. 근데 이러다 보면은 거의 연봉이 1억대가 넘어가요. 그렇겠죠. 1억대가 넘어가는 힘들네요. 제작 환경이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장단점이 되게 크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계신 분들이 그 곳을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은 그게 기술적 장벽들이 있다 보니까 진입이 살짝 힘들어지지만 진입이 되는 그 순간에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20대 때 이미 그렇게 많이 벌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권리에 대한 의식이나 그런 게 굉장히 많고 근데 그게 더 약간 권리하다 보니까 보수적인 형태로 빠지는 그런 안 좋은 점들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게 지금 요즘의 현장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넷플릭스가 들어올 때 정말 거대한 플랫폼이 들어오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이 넷플릭스가 타겟으로 하는 동남아에서 우리 콘텐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제작사들도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이런 얘기는 저도 굉장히 처음 듣는 이야기라 우리 영화 제작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꿈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생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보면 우리 한국의 콘텐츠를 가져가려고 하는 분들께 물론 새롭게 제작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제작하면서 사랑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원래 원작자에도 좀 보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아까 머털도사 얘기도 잠깐 했었으니까요. 다시 새롭게 제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있던 것을 기존의 것을 원작 보호가 잘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머털도사의 원작은 만화. 그렇죠. 근데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원작 보호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가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계약을 서로 체결하느냐에 따라고 또 창작자가 그 어떤 얼만큼 자기의 몫을 잘 챙겨서 혹은 알고 좀 그러니까 적법한 계약을 체결했느냐와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 한국에서 원작이 있는 그러니까 창작이 아닌 원작이 있는 만화나 혹은 책을 가지고 2차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때 혹은 영화를 제작할 때 약간의 어려움이 있기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게 그것으로 만화로 만듭니다. 또 만화가 나오면 그것도 역시나 굉장히 당연하게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공생 관계가 굉장히 잘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굉장히 좋은 원작들이 많이 있거든요. 만화에도 있고 요즘은 웹툰도 한국의 웹툰 대단하잖아요. 근데 서로의 어떤 산업을 잘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화의 원작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겠습니다 했을 때 원작자들이 제일 고민하고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혹시 달라지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원작을 어느 정도로 건들게 될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매체가 달라지면 사실 호흡이나 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각색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합니다. 근데 원작자에게 그것을 이 정도로 바꾸겠습니다라는 허락은 당연히 받아야죠. 그건 원작자의 권리와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바꾸지 마라. 그대로 해라 라는 허들이 있을 때는 좋은 작품이 나오기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아직 그 책만 보지 못했지만 82년생 김지영 같은 경우에도 책과는 다른 톤과 또 열린 결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타 산업에 대한 이해 같은 것들이 서로 이루어졌을 때 계속해서 연관돼서 한 작품이 새로운 옷을 입고 여러 매체로 나올 수 있는 왜 그런 또 네트워크가 형성이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원작 보호를 넘어서서 이제 다른 산업 간의 융합이 굉장히 필요한 예. 때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그런 한류의 콘텐츠가 아마 저런 대형 그 넷플릭스 플랫폼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경쟁력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콘텐츠의 벽이 좀 많이 이렇게 허물어지고 있죠, 교수님?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일본 원작들이 많이 썼거든요. 뭐 하얀 거탑이라든지. 근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눈여겨보는 거는 우리 웹툰이 참 잘 만들어요. 웹드라마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에 뭐 조선 로코 뭐 녹두전이라든지 뭐 어쩌다 하루라든지 이게 다 웹툰에서 나오거든요. 특히 또 재밌는 게 프랑스인들이 만화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만화는 당연히 일본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그쪽까지도 지금 세력을 확 넓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도 되게 고무적이고, 제가 몽골도 올해 가보고 또 인도네시아도 전에 가보고 했습니다만은 한국어 배우는 학당이 굉장히 많아지고, 몽골의 한 대학은 굉장히 유명한 대학인데 중앙도서관의 한 층을 다 한국어로만 할 수 있는 라운지까지 두어서 가르치고 있는데, 왜 그거 배우고 싶냐 그러면 그 드라마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영상 이런 것들. 그것 때문에 이제 이쪽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콘텐츠가 진짜 중요하죠. 이 오리지널 콘텐츠는 발명에 있어서 원시 발명이랑 비슷한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예전에는 대규모의 어떤 투자를 받아서 가능했던 것인데 이제는 스낵컬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만들어서 그 시리즈물로 만들어서 웹드라마 보면은 거기서 15분, 20분짜리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하면서 그걸 또 발전시켜서 영화에서 가져가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2차 적자작물 만들 때 원저작물을 그대로 만들어야 돼 이렇게 좀 고집을 피우는 것 같은데, 그건 좀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원래 문화는 다른 사람이 또 개작함으로써 바뀌고 이러면서 또 새로운 시각으로 구성되고 이러면서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2차 그대로 복제하라고 하지 않고 우리 저작권법도 2차 적자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허락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들어보니까 디즈니는 그랬으면 안델센한테 아주 크게 혼이 나야 돼. 그러네요. 인어공주의 그러네요. 원작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네. 아, 그러네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 삼아야 될 것은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강화되고 있어요. 원작에 대한 힘도 강화되고 있고, 이 크리에이터들의 능력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놀기를 좋아해서 그런가? 제가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국에 나가서 지폐를 놓고 얘기하는데 제가 맨날 저녁 때마다 파티하자고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네. 10,000원짜리가 그때 최고 지폐일 텐데 뒤에 건물을 보고 이게 뭐야? 그래서 내가 이거 궁궐에 있는 파티 플레이스야. 경회로. 네네네. 경애로. 니네 국민들은 날마다 파티하고 노냐?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지금 끼가 넘치는 것 같아요. 예. 네, 한 가지 부족한 점은 우리가 기차도 잘 만들고 지금 저 기차 철로도 잘 깔잖아요. 5G까지 세계 최초로 깔았는데 문제는 그 플랫폼, 그러니까 기차역을 자꾸 외국한테 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 참 안타깝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정부에도 이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란도 우리나라 드라마 굉장히 잘 팔리거든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한류 콘텐츠를 좀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KTV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유튜브가에서 찾으러 가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찾아봐 그러면 뭐 KBS, MBC 뭐 무슨 영화사 많잖아요. 네. 그 영어도 아닌 것을 찾으러 다닐 수가 그렇죠. 없어요. 많이 나눠져 있고. 예. 그런 특유한 우리 플랫폼 만드는 작업. K 무비 네. 이런 거네요. K 뭐 그렇죠. 뷰티 이런 예, 것처럼 예. K 컨텐츠가 네.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걸 뭐 하나 지금 그렇죠. 만드시면 되겠는데요. 괜찮겠는데. 좋은 아이디어예요. 김경식 씨 이니셜도 K니까. 예, 예. 예. K 예. 플랫폼 그리고 K 김경식 뭐 씨가 딱- 컬처. 네. 그래서 제가 어. KTV란 유튜브 그 URL을 찾아봤는데요. 예. 네. 이미 누군가 오래전에 선점하고 있어요. 그거 아. 쓰면 안 되겠구나. 했는데 하여간 우리가 뭐 그거는 좀 우회할 수 있으니까 네. 해가지고 플랫폼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긴 합니다. 좀 아쉬운 점이라고 했던 것. 자, 플랫폼 전성시대 영화의 미래는? 이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올해가 한국영화 100주년이 되는 귀한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하 영상을 공모를 했는데요. 저희가 공모한 건 아니고 주최 측에서 공모를 했는데 그중에 이 자리에서 함께 보면 좋을 영화가 있어서 여러분께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윤가은 감독의 한국 영화야 축하해.
라는 작품입니다. 보시죠. 레디 액션.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네. 네, 영화는 좋아합니다. 네. 해피엔딩 영화. 공포랑 멜로. 역사에서 액션이 있는 무술 같은 거. 팔척이요. 그 안에서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감동적이고 재미있고 웃기고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 하늘과 땅을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초능력이 있는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마법 쓰는 게 좋아요. 코믹. 난 잘하겠어. 그냥 잘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국 영화가 무려 100년이 됐대. 뭔가 신기해. 많이 늙은 것 같아. 오래 살았다. 조만간은 없어질 가능성이 점점점 1000년까지 가면 좋겠어요. 앞으로 재밌는 영화를 많이 만들어내고 한국 영화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힘을 내서 영화를 많이 찍어서 더욱더 오래가길 바래. 더 재밌는 영화 많이 보여줘. 영화야, 나도 좀 출연시켜줘. 앞으로도 200년, 300년, 천주까지 한번 가보자. 컷! 끝났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도 외쳐요? 네, 원래 감독님들 맨날 쳐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따뜻해지네요. 굉장히 즐거워하시던데요. 예. 네, 나는 저 친구들이 그 다음 100년을 이어갈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저 친구들이 다 배우로 보이고 컨텐츠로 보이고 재산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기 좋았습니다.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의 힘이 될 것 같아요. 예, 뿌듯한 마음으로 함께 봤는데 미래의 이 대한민국 영화 산업을 이끌어갈 이제 100주년이 됐으니까 지금 아까 우리 어린이가 얘기한 것처럼 1000년, 네, 1000년이 되어도 잘 만든 영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미래에 적절한 콘텐츠는 어떤 것이 있을까?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떻게 최 교수님부터 예. 그거를 알면은 참 좋겠는데요. 그냥 바램은 그리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거는 결국 우리 얘기일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얘기를 다른 방식으로 아마 보게 될 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리의 이야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경식 씨는 미래에 어떤 콘텐츠가 잘 될 것 같은가요? 미래요. 네. 상상하는 모든 것이 이게 다 컨텐츠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뭔가를 영화적인 거는 가장 자신만의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자기 자신을 더 알면은 그게 다 컨텐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이죠. 네. 예. 그러니까 어떤 거에도 인문학이 들어가면 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가장 인간적인 것이 바로 미래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까. 인간적인 콘텐츠. 인간적인 콘텐츠, 네네. 인간 중심의 콘텐츠를 맞습니다. 한번 만들어보자. 네. 예. 제일 인간적인 분이시잖아요, 개그맨 중에. 감사합니다. 네. 예, 네. 한번 여쭤보면서 플러스 법률 관련해서 교수님이시니까 요즘은 뭐 표절 관련 얘기도 참 많거든요. 표절의 한계와 그리고 미래에도 어떤 콘텐츠를 바라시는지. 저는 여기서 이제 영화 보면서 100주년 이런 걸 보면서 갑자기 김구 선생님이 생각나더라고요. 백범일지에 보면은 그분이 문화국가가 되는 꿈을 꾸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우리의 DNA가 이 문화에 상당히 친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소 뭉클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100주년 축하드리고요.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상상을 여기 있는 분들이 하시겠죠. 그래서 그 상상을 영화로 만들면 또 우리 정부에서는 잘 유통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뭐 법정에서 이제 표절 사건이 붙는 것도 같이 관여해서 많이 처리를 했는데, 우리 음악부터 시작해갖고 관객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비싼 곡들을 찾아와요. 혹은 비싼 영화를 찾아와서 표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외톨이아 사건, 뭐 썸데이 사건, 또 영화에서는 대호, 그다음에 암살,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표절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법원에서 받았어요. 왜 이렇게 법원이 그 일반인의 그것과 다르냐 이걸 얘기해 보면, 이 저작권에서 표절이 되기 위해서는 있는 부분 어디를 그대로 베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베껴야 되는데, 영화 같은 경우에. 근데 이 관객들께서는 일정 부분이 어떤 영화의 뉘앙스를 같았으면은 그걸 표절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인민재판식의 그런 그 비판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영화가 실제로 살아야 될 영화가 죽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라는 게 태양 아래 100% 새로운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라는 것은 과거에 누가 썼던 아이디어들, 어떤 특이한 장면들, 이런 것을 또 사롭게 한번 융합해가지고 잘 돌려서 이렇게 만드는 것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표절 논의는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맡겨주시고 한국 영화를 응원하면 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항상 교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예, 의도되지 않은 비슷한 경험들이라면 존중해줘야 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함께 상상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미래의 콘텐츠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좀 예뻐지는 상상들 하는데 제가 그런 콘텐츠로 하나 부탁드릴까 봐요. 예, 유 대표님 미래의 콘텐츠. 저희 뭐 비디오가 나왔을 때도 그랬고, 뭐 흑백 영화에서 컬러 시대로 넘어갈 때도 그랬고, 많은 것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변한다라기보다는 남은 숙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주제와 마찬가지로 컨텍스트적으로는 이 어떤 창작을 하는 창작자나 제작사, 또 기획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더욱 단단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텍스트적으로는 기술의 융합 정말 중요하고, 기술은 아마 수없이 더 많이 발전할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더욱 중요한 거는 결국 스토리가 있는 컨텐츠라는 점,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영화과에 공학자 한 분 가셔서 여러 가지 좀 얘기도 나눠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선물을 좀 나눠드려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네, 페이스북 실시간으로 저희가 라이브 중계를 하고 있고요. 댓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 소개해드리는 댓글의 주인공들께는 저희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댓글들이, 한대훈님 흥미롭네요. 그리고 김상진님 라이브 영화 소개 좋아요. 이런 댓글들을 남겨주셨고, 남궁영님은 유익한 정보입니다. 평소에 관심이 없었는데 많은 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쉽게 좀 여러분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리 만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주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고재은님은 역시 김경식님 너무 재밌어요.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한 분이 하신 거 아니에요? 한 분이? 몇 번씩이나 이거 우리 가족이 왔나? 왜 이러지? 네. 괜히 상처받지 마시고 나중에 페이스북 들어가 보지 마세요. 네, 아니에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그 퀴즈가 있거든요. 네. 네, 퀴즈를 좀 소개해드리고 현장에 계신 분께 문화상품권 나눠드리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자, 아까도 한번 내드렸는데 이번에도 우리 방청객을 위한 퀴즈 한번 더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일까요? 굿 다운로드 캠페인은 문체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가 주도해서 불법 다운로드를 막자라는 이제 차원을 넘어서 합법 다운로드를 권장하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영화 산업의 건강한 성장과 선순환에 기여하고자 취지로 진행된 캠페인입니다. 자,
합법적 플랫폼 정보를 제공하는 이 캠페인의 명칭은 1번 히어로 무비, 네, 2번 무비 메이커, 3번 무비 히어로, 4번 무비 시어터, 5번 메이크 무비. 이거 아세요? 난 이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보자마자 그래요. 자, 춤을 추고 계신 분도 계세요. 춤추시는 분은 네. 어떤 분? 저기? 네. 손 제일 기신 분. 정말 네네. 기네요. 네. 정답은? 어떻게 알았죠? 축하합니다. 봐봐, 수준이 높다 그랬잖아요, 작가님. 참 어렵게 좀 내라니까. 이게 좀 예능감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틀려줘야지 재밌는 건데. 그러게요. 그러면 춤을 한번 춰주셔도 괜찮긴 한데, 네네. 뭐 조용히 계시니까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영화 산업과 영화 창작자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합법적인 온라인 영화 관람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캠페인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무비 히어로. 무비 히어로입니다. 무비 네, 히어로. 저희도 기억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오늘 영화라는 주제로 지식 재산권을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듣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알기 쉽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다행입니다. 이제 미래에도 영화 감독, 제작사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무역 분쟁의 중심에서 지식 재산이 있다는 걸 아마 여러분께서도 오늘 아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눈부시게 성장한 영화 산업 이면에는 지식 재산이라는 버팀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가 좀 전에 김경식 씨께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질문 있으면 질문을 그렇죠. 달라. 우리 교수님도 계시고, 네. 대표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사실은 나는 오늘 같이 진행하시면서 느낀 게 굉장히 저는 자랑스러워요. 우리나라가 꼭 다른 분야보다도 이 컨텐츠만 잘 만들고 이래도 국익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동남아시아 이 시장도 보고 제가 지금 막 만들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이를 만큼 좋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질문 좀 받아볼까요, 그러면? 네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바로 우리 제일 먼저 손 여학생이 드셨어요. 제일 먼저 손 네네네. 들으셨어요. 네. 저희 마이크 좀 네. 이동해서 부탁드릴까요? 네. 네. 왜 뒤를 돌아보시죠? 여학생 맞잖아요. 네. 네네. 누가 봐도 여학생이신데요? 일어나서 해야 되나요? 네, 그것도 예쁜 여학생분. 네네.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일어나서 해요? 네, 네. 일어나셔도 되고 안 일어나셔도 되고, 누워서도 되고. 일어나시래요. 예. 네네. 누워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숭실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한미영인데요. 법학과군요. 우리 교수님. 네. 정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그 표준 계약서 말씀해 주셨을 때 생각이 난 건데 요즘에 그 유튜버들이 이제 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그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수익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유튜브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계정 자체도 이제 회사 계약을 그만두면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아까 구름빵 사건처럼 이러한 표준 계약서가 제정이 돼서 좀 보급이 된다면 유튜버와 그 유튜버 회사 간의 그런 계약을 하는 관계에서도 좀 더 영향을 주고 도움을 줘서 정당한 컨텐츠 수익을 받을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분은 여기 이 자리에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거기 앉아 계세요? 어이구. 정말 세상에. 수준이 높은 그러니까 분이네요. 숭실대 대학원으로 들어오면 제가 아주 좋은 인재로 다시 키워드릴 테니까 스카우트 하셔야 되는데요. 스카우트 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는 웹드라마들 이게 과거에는 그냥 찍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확실한 홍보 효과도 있고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기업체에서 후원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얼굴에 바르는 거를 계속 결정적인 시간에 바르면서 광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때 이제 실제로 학생들이나 이런 만드는 배우 지망생들이 연기도 하고 하는데 이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역시 또 사각지대가 또 생긴 거죠. 우리 법학자들은 항상 그때마다 또 열심히 뛰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주최하신 지식재산위원회 높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이 얘기를 들었고 또 뭔가 액션을 취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께 하신 우리 공무원들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지셨을 것 같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받아볼까요? 자,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네. 네. 손을 번쩍 들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예. 네네네. 네, 마이크 전달 드릴게요. 네네.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분은 왠지 영화과일 것 같습니다. 저는 벤처 중소기업학과 정명. 예, 죄송합니다. 얼굴이 잘생겼길래 저는. 예. 융합할 수 있어요, 영화과와. 그럼요. 예. 네. 벤처 영화입니다. 네. 이건 그냥 간단한 질문인데, 혹시 이게 특허를 받으려면 특허 출원을 내고 심사 기간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그 누군가가 그런 사실을 알고 지재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권리는 어떻게 보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기간 중에. 예. 역시 똘똘한 학생이니까 대학원으로 오실 생각이 있으면 제가 스카우트를 해서 그러네요. 아니 오늘 토크 콘서트에 이 그레이드를 수준을 높여준 거는 오히려 우리 질문하시는 우리 학생분들이셨어요. 그리고 최대 수혜자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주 좋으시겠습니다. 스타 되셨어요. 아니 네. 이렇게 구체적 질문하는 수준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요. 구체적이고 핵심을 찌른 질문을 네. 하신 거거든요. 이제 특허는 출원하게 되면 심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대략 빠르면 1년, 길게는 4, 5년도 걸리죠. 심사 기간이. 이런 기간 동안에 침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을 하신 건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공고 후에는 이 서면으로 경고장을 보낼 수 있어요. 경고장을 보내고 다만 이제 특허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등록된 시점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돈을 내라는 식으로 일정한 권리를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침해가 발생하면 심사를 좀 빨리 해라. 혹은 공고를 빨리 해달라. 이런 신청을 특허청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해서 심사도 공고도 좀 땡기고 공고를 땡기면 서면 거기 경고를 보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호를 하고 있죠. 네, 답변이 되셨죠?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유익한 시간을 함께 나눠주셨는데 다양한 말씀 해주신 네 분께 여러분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분위기가 좋네요. 휘바람도 계속 불어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페이스북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팔로우, 좋아요 해주시면 오늘 콘서트 내용 계속해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식재산 관련 다양한 정보들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소한 이벤트들 저희 준비하고 있고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들어가셔서 좋아요, 공유도 함께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준비한 제3회 지식재산 토크 콘서트 영화로 알아보는 지식재산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